안녕하세요. 박연미의 10미닛 박연미입니다. 오늘은 국민연금 얘기를 좀 해볼게요. 다짜고짜. 왜냐하면 정부가 지금 현재 기준으로 국민연금을 계속 걷었을 때 고갈되는 시점이 언제이냐, 이걸 새로 계산을 해서 발표를 하기로 했거든요. 지금 녹화일 기준으로 금요일 오후 12시가 좀 넘은 시간인데 아직까지 결과가 나오진 않았습니다. 1월 27일 오후에 아마 이 결과가 나올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거든요. 일단 국민연금의 현재 상황이 어떠냐, 국민연금 내야 돼 말아야 돼, 특히 MZ세대들이 이거 고민 많이 하신다고 들었거든요. 이거 내가 냈다가 나중에 손해보는 거 아니야? 그리고 못 받는 거 아니야? 아니면 되게 많이 내고 사실 받는 돈은 얼마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것들이 고민이실 텐데 하나하나 차근차근 좀 알아볼게요. 현재 시점으로 고갈되는 게 대략 언제쯤이냐? 이게 5년 전에 나온 4차 추계 자료가 있습니다. 5년에 한 번씩 이 국민연금에서 재정 추계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걸 뭐 어려운 말로 국민연금 재정추계 시산 결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까지 표현할 건 아니고요. 쉽게 말해서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이 소득에서 9%씩 떼어서 불입을 하고 나중에 물가가 얼마나 오르는가까지 반영을 해서 주게 되었을 때 언제쯤 장부가, 언제쯤 고간이 거덜나느냐, 이걸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이걸 알려주는 건 무섭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차후의 대책을 어떻게 할 거냐, 그 대책을 세우기 위한 근거가 되는 거죠. 5년 전 결과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년 전에 국민연금 재정추계 4차 시산 결과는 어땠느냐. 이대로 주고받고 하다가는 2057년이면 고갈이 된다라는 결과가 그때 당시에 나왔습니다. 5년 전이면은 2018년이잖아요. 2018년에 2057년이면 고갈된다? 그 먼 미래가 아니에요. 지금 2023년이니까 한 30년 뒤면은 국민연금 이런 식으로 주고받고 하면은 없어? 이런 얘기가 되니까 이거 굉장히 고민스러운 얘기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이 국민연금 재정추계를 하는 공식적인 보건복지부 발표 말고요. 외부 기관이 추계하기로는 이 고갈 시점이 좀 당겨질 수 있다, 이런 결론들이 나와서 더 걱정스럽기도 했습니다. 각 기관들이 내놓은 결론을 먼저 알려드릴게요. 보건사회연구원, 여기에서는 2056년, 종전보다 1년 고갈 시점이 당겨질 거다, 이런 결론을 냈고요. 한국개발연구원, 여기도 나란히라는 곳이죠. 국책연구기관인데 이 KDI의 결론은 더 무섭습니다. 2054년, 그러니까 종전에 정부가 예상을 했던 2057년보다 3년이 당겨질 거고, 뿐만 아니라 보건사회연구원이 예상했던 시점보다도 2년이 당겨질 거다. 2054년이면은 우리 이제 더 이상 이 국민연금 보따리 가지고 있을 수 없다, 이런 주장을 했던 거고, 국회에서 예산정책처라는 곳도 여러 가지 보고서를 발표를 합니다. 뭐 예산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분배를 하는 게 좋으냐, 아니면 통계를 어떻게 내는 게 좋으냐 등등 여러 가지 정책 제언을 하는 곳인데, 여기에서는 국민연금 고갈 시점을 2055년으로 봤습니다. 어찌되었든 결론은 이 나랏일이나 국록을 먹는 기관에서 5년 전에 정부가 공식적으로 내놓았던 4차 재정추계에 따라서 국민연금 바닥나는 시점 2057년 그거 아니다, 새 기관이 여기에 동의를 하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예상했던 것보다 국민연금 고갈 시점이 훨씬 빠를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 가지 고민이 있어요. 정부가 이 5년 만에 이 계획을 내놓으면서 이걸 기점으로 아마도 공적연금, 또 사회보험, 각종 연금 개혁에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게 결론이 어떻게 나오든 예상해 볼 수 있는 시나리오는 고갈되는 시점이 엄청나게 빠르게 당겨지지 않는다고 해도 더 내고 덜 받거나 더 내고 나중에 받으라는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왜 그러느냐?
현재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은 소득의 9%입니다. 회사 다니는 분들은 요거 반씩 내잖아요. 4.5, 4.5씩 부담을 하는데 뭐 지역가입자들 혹은 소득이 있건 없건 나는 임의로 가입을 하겠다. 이게 그 수익비가 좋아서 가입하겠다. 그래서 한동안은 이게 강남연금 이렇게 불리기도 했습니다. 강남에 계신 그 경제활동을 하지 않으시는 부인들이 주로 내가 임의로 낼 수 있는 만큼 최대치로 내겠다. 사적연금 가입한 것보다 수익비가 높아서다. 이렇게들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익비라는 건 내가 얼마 냈는데 얼마 돌려받을 수 있느냐. 수익비가 1대1이면 물가 생각하고 금리 생각하면은 그거 오히려 손해죠. 그런데 국민연금의 수익비는 어쨌든 물가에 연동도 되고 또 금리도 반영을 해서 사적으로 판매되는 어떤 사적 연금보다도 더 주려고 만든 제품이기 때문에 하나의 상품이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이거만큼 유리한 그 정책 상품이 없다. 그리고 시중에 있는 어떤 금융 상품하고 비교해봐도 이거는 국민들 노후 살림살이 보태주려고 만든 일종의 사회복지제도니까 수수료를 안 떼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물가까지 촘촘하게 반영하는 이런 상품이 없다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도 권해드립니다. 가입을 안 하려고 하시거나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데 그거 굳이 해야 돼 말아야 돼 요 좀 헷갈리시는 분들은 그냥 장기간 묻어두는 주식에 투자한다 생각하시고 국민연금 가입하시는 걸 저는 적극적으로 권해드리고요. 보험료율로 돌아가서 이게 소득의 9%를 보험료로 내게 되는데 88년에 처음에 이 국민연금이라는 게 생겼을 때는 소득의 3%를 냈습니다. 그때는 젊은 사람 많았잖아요. 그리고 경제가 고도성장하던 시기였고 뭐 이자를 2자릿씩 주던 그런 시대였으니까 그냥 요 정도는 낼 수 있지 않아? 국민연금이 보장하는 거 이런 거 생각하면은 요 정도는 낼 수 있지 않아? 그리고 사적으로 노후를 대비하는 상품이 많지도 않았고요. 또 국민연금을 낼 수 있는 분들이 아마 그때는 굉장히 많지는 않았을 겁니다. 회사에서 내준다 이런 것들도 아마 상상하기 어려운 직장들이 많았겠죠. 이게 해를 거듭하면서 보험료율은 좀 오릅니다. 노인 인구는 빠르게 늘어나고 아이들은 태어나는 속도가 점점 더뎌지고 그리고 이런 방식으로 많이 주다 보면은 요거 나중에 문제될 수 있지 않아 해서 98년 10년 뒤가 되면 이 보험료율이 현재와 같은 9%로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9% 이후에 어떻게 되었느냐? 다들 아시는 것처럼 현재까지도 9%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9%를 떼어가서는 이 국민연금을 유지하기 어렵다. 정부가 가지고 있는 고민도 그거고 가입자들도 고민하시는 바가 그거일 거예요. 이게 고갈된다고 하니까 내면서도 불안하고 근데 뭐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원전징수처럼 떼어가는 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니까 불만은 있는데 이것도 안 낼 수도 없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미 이제 개인 사업자의 입장인 거고 지역가입자 또 임의가입자 이렇게 분류가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가 낼 수 있는 여력 하에서 가장 큰 금액을 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수익비 때문인데요. 그러면 이 체계를 유지를 하면서 요거를 지속 가능한 게 어떻게 할 거냐. 보험료율을 올려야 한다는 결론이 아마 거의 확실하게 나올 겁니다. 그러면 미움받을 용기가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이게 25년 동안 보험료율 인상 얘기가 끊임없이 나오는데 왜 못했을까요? 결국은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반감, 그 불안감 때문인데 이번에 국회 국민연금 개혁특위 산하의 민간자문위원회가 보험료율이나 노후에 실제로 소득 대체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거를 동반 인상하자는 방향으로 작성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국회에서 이게 특위 종료 시한이 4월 30일이니까 국회법
그리고 이 국민연금법에 따라서 그 전에 보고를 해야 되는데 요거 좀 당겨서 개혁안이 일찍 나올 것 같아요. 소득 대체율이나 보험료율 다 올라간다. 소득 대체율이 올라간다는 거는 이게 노후에 정말로 소득을 내가 돈 벌 때만큼 대체할 정도로 충분히 준다 이런 뜻이니까 소득 대체율 올라간다 좋은 말인데 더 받으려면 더 내라. 결론이 그렇게 될 가능성이 커 보이거든요. 소득 대체율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민연금 처음 도입됐던 88년 이후에 한동안은 명목 소득 대체율이 80%까지 갔습니다. 국민연금만 받아도 내가 돈 벌 때 한 80%는 보전이 였다는 건데 지금은 명목상으로 43%, 물가 등을 실질적으로 고려하면 24.2%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자, 앞으로 7대 공적연금에 대한 개혁 이야기도 나올 거고요. 우리 생활과 굉장히 밀접한, 지금은 돈을 내는 것에 밀접한 분이 더 많겠지만 받을 때는 충분히 받을 수 있느냐 고민이 커질 국민연금의 장기 고갈 시점 어떻게 계산되는지, 그리고 반드시 내는 게 좋은지 결과 나오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연미의 10미닛이었습니다.